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용자 최강, 뱅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 뉴스입니다. 뉴욕 지역 한인연합회가 17일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 말에 치러지는 제32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자칫 혼탁 과열 선거로 변질된 우려가 높다며 뉴욕 한인회가 적극 시정에 나서줄 것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월 27일 실시되는 제32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뉴욕 한인 지역 한인회 연합회가 과다 측정된 선거 비용 부담금과 현재 구성된 선관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 연합회 김근옥 의장을 비롯해 이철호 롱아일랜드 한인회장, 이승래 맨하튼 한인회장, 이명석 퀸즈 한인회장은 17일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32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자칫 혼탁, 과열 선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뉴욕 한인회 측에 적극 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인회 회장님으로서 출마 의사, 불출마냐 출마냐를 왜 공식적으로 안 하십니까? 제가 퀸즈 한인회장, 지역 한인회장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지역 한인회장이 그것을 상관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너무 과열돼서 5만 그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5만 대 붙어서 계속해서 이런 그 포스터들이 나붙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시 자숙해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일단 누가 맡을 사람은 뽑으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또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올 새로운 좋은 지도자들이 새로운 좋은 회장 후보들이 오는 것을 막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염려를 아무래도 우리 한인회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역 한인 연합회는 홍보 효과는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언론사 합동 토론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각 지역 한인회가 자원봉사자와 투표 장소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절대적으로 돈을 들이지 않는 선거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 그 한인 회장에 나오는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나와야지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탁금과 그 외에 들어가는 수많은 선거 비용의 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없다면 앞으로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도 커다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 한인회 연합회는 지금까지 뉴욕 한인회로부터 협조 요청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뉴욕 한인회 측이 협조를 요청해 올 경우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투표소 설치를 돕는 등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뉴욕 한인회만의 행사가 아닌 뉴욕 한인사회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한인유권자센터 김동석 이사가 17일 FGS 한인동포회관에서 시민학교 세미나를 열고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유권자센터 김동석 이사가 17일 FGS 한인동포회관에서 시민학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재정적자 해결에 대한 공화 민주 양단의 이념과 노선이란 주제로 2012 회계연도 예산안과 그에 따른 미 연방부의 대처에 대해서 한인 커뮤니티가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커뮤니티 차원의 대비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연방 정부의 예산에 관해서 하는데 지금 예산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잘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 1990년대 중반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데 예산 그 정부 재정 적자가 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됐고 양 당에서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차이가 크고 더구나 서민들의 복지 예산을 왕창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됐잖아요. 재정적자 대처 방법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 축소와 실업률 감소, 고소득층에 대한 부유세 증세, 정부의 시장 개입 등을 내세웠지만 공화당에서는 미 연방부의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억제와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 사회복지제도 축소 등의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에게는 사회복지제도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인농포 1세 상당수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고 단지 영주권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제대로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시민권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주화 시민봉기 영향을 받은 리비아 시위 사태가 확산 일로를 걸으면서 무야마르 가다피 국가원수의 40여 년 정권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권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군도 일부 시위대에 동참하고 있어 일부에서 가다피 정권의 붕괴가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가다피의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는 사이프 알-아슬람은 긴급 TV 연설을 통해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면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개혁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내비쳐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벵가지 시내에서 썬더볼트 부대의 일부 군인들이 가다피의 경원들과 충돌해 다치는 등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일 오후 11시께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30km 떨어진 국내 S건설업체 공사 현장에 500여 명의 현지 주민이 난입해 근로자들과 대치하던 중 한국인 3명이 부상당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0일 밝혔습니다. 또 방글라데시 노무자 2명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으며 15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한국 측 직원 40여 명과 방글라데시 노무자 1,60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일단 대화를 통해 대치 상황은 종료된 상태이고 현지 주민들은 물러나 있는 상황이라며 부상을 당한 한국인 근로자들은 경상을 입어서 자체 캠프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주요 33개 국가 가운데 한국의 국민들이 식품을 구입하는 데 돈이 모자랐던 경험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국제통화기금이 분류한 선진 33개국의 각종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미국이 여러 가지 척도로 봤을 때 이제는 세계 최대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보도했습니다. 소득의 불안정, 실업률, 민주주의 수준, 갤럽의 웰빙 지수, 식품 불안전성 등 재소자 인구, 수학과 과학의 학업 성취도 등을 분석한 이 자료에서 한국은 식품 불안전성 항목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식품 불안전성을 측정하는 질문은 지난 12개월 동안 자신 또는 가족에 필요한 식품을 구입하는데 충분한 돈이 없었던 적이 있느냐는 것이었으며 한국인들은 1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간 옛 도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외무성 관계자는 18일 자민당 외교부회 등과의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서 한반도에서 약탈한 도서를 한국에 돌려주기 위한 한일 도서협정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리온 게이자의 신문 인터넷판은 자민당이 한국에는 일본의 식민 통치 시대에 건너간 일본의 고소가 남아있다며 일본의 도서로 확인되면 한국 정부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바레인에서 발생한 시아파 무슬림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웃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도시에서도 시아파 수감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사우디 현지 소식통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7일 시아파 밀림 지역인 동북 아와야마위시에서 시아파 무슬림들이 소규모 시위를 벌였다고 19일 전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현재 수감 중인 시아파 범죄자들을 재판 없이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아파 무슬림 웹사이트인 라시드.com은 시위대가 마을 중심가에 모여 시위를 벌였으나 당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큰 소란을 피우거나 포스터를 갖고 시위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우미아에서는 지난 2009년에도 시아파 무슬림 국가 건립에 대한 연설을 한 성직자에 대해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수주일간 계속된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 톨비 인상 처리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주 상원은 민주당이 상정한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톨비 인상을 처리하는 법안을 찬성 27표, 반대 9표로 17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라 입법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행정부는 톨비 인상이 결정되면 주 정부 채권을 매입한 투자가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주 정부가 자금을 확보하는 데도 신용도 저하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본래 톨비 인상으로 확보하게 될 12억 5천만 달러는 뉴저지와 맨하탄에 있는 통근 전철 터널 공사비에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크리스티 주지사가 지난해 10월 이 터널 공사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용도를 상실해 민주당 등 이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톨비 인상 명분이 없어졌으므로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다시 몰리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들이 부동산 구입이 2009년에 비해 두세 배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80%는 주거용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16일 한국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은 6억 1,150만 달러로서 2009년에 2억 2,300만 달러보다 174%나 급증했습니다. 취득 건수도 70%나 늘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 투자자가 851건에 5억 6,500만 달러로서 전체의 92.3%를 차지했고 금액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보다 208.3%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 투자자 중 일부가 해외 부동산 매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26학군 학교들의 성적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이 17일 발표한 2009-2010 학년도 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 수학, 과학 등 뉴욕주 표준시험에서 26학군 합격률은 주 평균을 훨씬 앞섰습니다. 특히 4학년 학생들의 영어 합격률은 주 평균이 57%였지만 26학군에서는 80%가 합격했습니다. 4학년은 학생들의 수학 합격률은 무려 91%나 돼 주 평균 64%와 65%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과학 합격률도 10%포인트가량 주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조지 부시 행정부 때 도입된 낙제 학생 방지법을 올 가을까지 개정키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안 던컨 연방교육장관은 17일 지난 2002년 도입된 낙제 학생 방지법은 좀 더 신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육 기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USA Today 등 미 언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상원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낙제 학생 방지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18일 한국과 EU 자유무역협정이 유럽의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한국 시장을 유럽에 빼앗길 수 있다며 한미 FTA에 조속한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유럽연합에서 한 EU FTA가 통과된 것은 미국 정책 경쟁자들에게는 긴급한 신호라며 미국은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 체결한 FTA를 신속하게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일 우리가 오는 7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한미 FTA를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시장에서 최대 혜택을 거두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연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30도, 섭씨 영하 1도, 체감온도 24도, 섭씨 영하 4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린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갤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8도, 섭씨 영상 3도, 밤 최저 기온 20도, 섭씨 영하 6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뉴욕시가 리전트 시험 성적과 졸업률 등 일련의 고교 평가 과정에 대해 강력한 감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는 일부 학교의 성적과 졸업률이 부풀려져 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일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적어도 지난 2년간 이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리전트 시험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최소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주요 고교들의 성적이 뉴욕주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뉴욕주 교육국이 발표한 2009-2010학년도 학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리전트 시험 합격률과 졸업률에서 90%를 넘었습니다. 4년제 대학 진학률 역시 90% 전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19일 비즈니스 섹션 탑 기사로 현대 기아차 미국 공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신문은 섬유 산업의 사양화로 침체를 거듭하던 엘라베마와 조지아주 지역 경제가 이들 자동차 회사 덕분에 살아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은 19일 오는 9월 마감되는 2011 회계연도의 연방 예산과 관련해 재정 지출 규모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재정 감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감축안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발의한 것으로 이날 표결에서는 일부 공화당 이탈표가 있었으나 당별로 찬반이 확연하게 갈라지면서
235표 대 189표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롱아일랜드 그레인렉에 이어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와 락랜드 카운티에서도 오후 시간대에 빈집을 노린 주택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인 등 아시안 인구가 25% 가까이 차지하는 버겐 카운티 크레스킬 한 곳에서만 지난해 12월 말 이후 현재까지 6건의 빈집털이 절도가 연달아 일어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 19일 최고 시속 60마일의 강풍이 불면서 주택가 곳곳에 나무가 쓰러지고 일부 지역의 정전 사태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는 7천여 명이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매나셋과 미네올라를 포함한 나소 카운티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남부 밀빌시 실버런 초등학교에서 18일 가슴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선명하게 새겨진 흰색 도복을 입은 어린 미국인 학생들의 태권 함성이 넓은 강당에 메아리쳤습니다. 밀빌시의 실버런과 이레크 애비뉴 두 곳의 초등학교 4, 5학년생 300명은 이날 태권도 수료식에서 그간 배운 태권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1일 프레지던트 데이 휴일을 맞아 지역 관공서 등이 일제히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프레지던트 데이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 생일을 기해 제정된 연방 공휴일로서 연방 정부 및 주정부와 지역 정부 산하 기관들은 이날 모두 휴무에 들어갑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아시아인으로 유일하게 SK2 화장품 딜러십을 가지고 있는 코스모스 백화점에서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SK2 사은품 증정 행사를 실시합니다. SK2 화장품을 $325 이상 구입하시는 분께 SK2 $150 상당의 셀루미네이션 크림을 드립니다. 행사는 코스모스 백화점 각 매장에서 실시합니다.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봄학기 개강을 앞두고 중국어 교실을 개강합니다. 기초부터 사업 및 업무에 필요한 기본 회화를 중국어 강사 경력의 중국어 원어민으로부터 주 2회 특강을 진행합니다. 회비는 4주에 $80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한인 최대 밀집 거주 지역 중 하나인 뉴저지 지역에 대한 2011년도 제1차 순회영사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구비서류 지참이 요구되니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KCC가 3월 2일부터 봄학기 추상화반을 모집합니다. 구체화될수록 미는 사라진다라는 전제하에 사물의 정확한 형태를 표현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벗어나 점선, 면색으로 자유롭고 신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리다 점점 사실적인 형태를 그리게 되는 색다른 과정으로 본인 스스로 미술의 소질과 작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뉴저지 장미수회사가 겨울 상품 파격 대세일을 실시합니다. 겨울 극세사 이불을 80%, 고전 가구가 70에서 80% 세일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이외에도 한복 새 상품이 다량 준비되어 있으며 20% 세일합니다. 뉴저지 장미수회사의 파격 대세일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하는 인터내셔널 리더십 파운데이션과 뉴 한국의 힘이 연계한 대학생 인턴십을 모집합니다. 워싱턴 DC 소재 미 연방기관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며 차세대 리더로서의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접수는 2월 21일까지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실현됐을까입니다. 아마존 이북 자기개발 분야 1위, 아이북스토어 1위, 월스트리트저널이 선정한 베스트셀러, 구글과 애플, 디즈니 등 잘 나가는 회사들은 발상보다 실현에 중점을 뒀다는 내용으로 그들은 어떻게 머릿속 생각을 눈에 보이는 성과로 만들어냈을까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독자들에게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의 저자 스콧 벨스키는 6년에 걸쳐 아이디어 실현에 초점을 맞춰 수많은 창의적인 사람들과 조직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남다른 생산성을 과시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 그들만의 공통적인 원칙과 기법을 종합해 제시하고 그 방법을 실현할 수 있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예시를 소개했습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헤지펀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인이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 한인은 중절도와 회계장부 위조 등 26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각종 유형의 사기 사건들이 기승을 부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거래선협회 뉴욕 지부가 발표한 올해 가장 많이 발생한 사기 유형은 취업과 빚 탕감 및 조정, 대출 등을 미끼로 한 수수료 및 선금 착복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복권 당첨과 건물 수립, 아파트 임대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이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를 당한 소비자들의 고발 사례가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3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사기를 당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수십만 달러의 기회 사기 사건과 45명의 투자자로부터 4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등 한인들을 괴롭혀온 사기 사건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한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취업발선 및 대출 이민 사기 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불경기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기 사건 소식은 매우 우울하고 답답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남의 등을 치면서까지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같이 철저한 법치 국가에서는 법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인사회 차원에서 이러한 사기 사건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과 단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법률 정보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화 변호사님께서 오너 파이낸싱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은행융자가 더 힘들어지면서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바이어 입장에서는 은행융자 절차 과정 안 밟아도 되고 또 비용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셀러는 한꺼번에 돈을 못 받는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쉽게 바이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너 파이낸싱 하려면은 서류가 준비돼야 되는데 우선 프로미시 노트라는 게 준비됩니다. 이거는 이제 언약서 같은 건데 여기에는 바이어가 얼마를 빌리고 이자는 얼마고 언제까지 갚겠다 하는 그런 서류입니다. 자, 바이어가 돈을 안 갚을 경우를 대비해서 셀러는 자기가 파는 가게 물건에 대한 담보를 잡게 되는데, 그래서 담보 계약서가 준비해야 되고 이 담보 계약서를 카운티 정부와 주 정부에 접수해야 되는데 이 서류를 UCC1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KNN 정오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